인간 잠재력의 신경서사적 해방, 천재들의 고난 코드를 해킹한 통합보고서. 서론, 잠재력의 봉인을 해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1.1.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 천재성이라는 모호한 장막을 걷다. 인류의 역사는 평범해 보이는 개인이 특정 시점에 이르러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고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기는 경이로운 순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천재성이라는 모호한 단어로 포장하거나 혹은 그들이 처했던 환경적 특수성에 기인한 우연의 산물로 치부해왔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접근 방식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능한가에 대한 영감은 주었으나 정작 어떻게 그 초월적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재현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대다수의 현대인은 자신의 신경생물학적 기제가 가진 엄청난 가소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유전적 한계와 환경적 제약이라는 보이지 않는 신경서사적 감옥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습니다. 1.2. 원형 해독 전략, 결정론 전복 전략, 잠재력 건축 전략의 정립. 본 보고서는 잠재력에 대한 기존의 분석을 세 가지 전략으로 정립하고 이들을 인간 개조 엔지니어링이라는 하나의 급진적 실행 프로토콜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원형 해독 전략. 역사적 천재들의 사례, 중심적 분석을 통해 그들의 고난과 행동이 뇌에 미친 신경생물학적 트리거를 해독합니다. 결정론 전복 전략. 유전적, 환경적 요인의 수동적 해석이 가진 한계를 명확히 비판하고 최신 신경가소성 이론을 바탕으로 개인의 주체성을 재정립합니다. 잠재력 건축 전략. 관찰자가 아닌 행위자로서의 개인을 위한 철저하게 과학적이고 실행 가능한 3단계 알고리즘입니다. 이는 원형 해독 전략의 통찰과 결정론 전복 전략의 비판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실패에 대한 뇌의 전기적 반응인 오류 관련 부적 전이인 ERN을 재해석하는 것에서부터 세포 내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의지력의 원천으로 활용하는 전략, 그리고 인생을 거대한 RPG 게임으로 변환시키는 게이미피케이션 설계까지 망라합니다. 제1부 원형 해독 전략. 역사적 사례의 신경생물학적 해독. 원형 해독 전략의 심층 분석은 천재성이 극한의 환경적 스트레스가 뇌의 적응 기제를 강제로 활성화시킨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2.1. 결핍의 역설과 호르메시스. 뇌를 깨우는 생존 신호. 역사적 사례에서 가장 빈번하게 관찰되는 공통분모는 극심한 결핍과 신체적, 환경적 고난입니다. 이는 생명체가 치명적이지 않은 수준의 스트레스나 독성에 노출되었을 때 세포 방어 기제가 과잉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더 강건해지는 호르메시스 효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2.1. 1. 라마누잔. 기아와 뇌율의 신경 영양인자인 BDNF의 비밀. 인도의 수학자 스리니바사 라마누잔은 극심한 가난과 종교적 이유로 인한 잦은 단식 속에서 연구를 지속했습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이를 기아 상태가 유발한 뇌대사 변화로 해석합니다. 영양 공급이 제한되면 신체는 포도당 대신 케톤체를 뇌의 주 연료로 사용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뇌율의 신경 영양인자인 BDNF의 분비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BDNF는 뉴런의 생존을 돕고 시냅스의 가소성을 증대시키며 새로운 신경망의 형성을 촉진하는 일종의 뇌비료입니다. 라마누잔의 영양 결핍은 역설적으로 그의 뇌를 최적의 학습 및 직관 상태로 만들었으면 이는 생존을 위해 인지적 명료함을 극대화하려는 진화적 적응의 결과였습니다. 기아 상태에서의 뇌는 불필요한 정보 처리를 차단하고 핵심적인 패턴 인식에만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생존 모드를 가동했습니다. 2.1. 이 루즈벨트와 윌마 루돌프. 신체적 트라우마와 전측 대상외의 건축. 어린 시절 심각한 천식으로 숨을 쉴 때마다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시어도어 루즈벨트와 소아마비로 다리가 마비되어 걸을 수조차 없다는 진단을 받았던 윌마 루돌프는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오카리만큼 육체를 몰아붙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의 뇌는 운동 피질과 전측 대상외를 물리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특히 루돌프의 경우 반복적인 노력은 인접한 신경들이 마비된 근육섬유의 새로운 연결을 뻗게 만드는 신경가소성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루즈벨트가 수행한 격렬한 운동은 호흡곤란이라는 공포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도록 편도체 에미그달러와 전두엽 프리프론털 코텍스 간의 회로를 강화시켰습니다. 2.2. 고통의 승화와 초현실적 집중, 신경 해리와 몰입. 프리다 칼로와 니콜라 테슬라의 사례는 만성 통증과 질병이 어떻게 창조적 에너지로 승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2.2. 1. 프리다 칼로, 통증 해리 디소시에이션로서의 예술. 프리다 칼로는 끔찍한 버스 사고로 척추와 골반이 부서지는 고통 속에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녀가 침대에 누워 거울을 통해 자신을 그리며 고통을 견디는 몰입플로 상태는 통증 신호를 차단하는 강력한 진통제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이 고도로 집중할 때 뇌는 일시적 전두엽 기능 저하 상태에 빠지며 자아에 대한 인식과 신체 감각 처리가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칼로에게 그림은 붕괴하려는 신경계를 통합하고 통증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생존 전략이었으면 캔버스 위에 고통을 객관화하여 쏟아냄으로써 고통의 주체가 아닌 관찰자가 되는 자아 분리를 본능적으로 수행했습니다. 2.2. 이 니콜라 테슬라, 시각 피질의 비정상적 가소성. 니콜라 테슬라는 17세에 콜레라에 걸려 사경을 헤매는 동안 극심한 환각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후 머릿속에서 기계를 완벽하게 설계하고 시운전까지 맞춰 마모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뇌의 시각 피질과 거울 뉴런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하여 시뮬레이션 능력이 극대화된 결과입니다. 뇌스캔 연구에 따르면 실제 행동을 하는 것과 그 행동을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은 운동 피질과 보조운동 영역에서 거의 동일한 신경 패턴을 활성화합니다. 테슬라는 병상에 누워 외부 자극이 차단된 상태에서 내면의 시각적 해상도를 극한으로 높이는 강제적인 훈련을 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훗날 그의 발명 원천이 되었습니다. 2.3. 환경 통제와 화학적 개입. 뇌의 작업 환경 설계. 원형 해독 전략의 인물들은 자신의 뇌가 최상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본능적으로 조성했습니다. 2.3. 1. 데카르트의 난로, 감각 차단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활성화. 르네 데카르트는 겨울철 군대에 복무하며 난로가 있는 방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사색에 잠겼습니다. 이 작은 방은 외부의 소음과 추위, 타인과의 접촉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감각 박탈 탱크와 같은 역할을 했으며 외부 자극이 사라지자 그의 뇌는 내부로 시선을 돌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켰습니다. 이는 그가 철학적, 수학적 진리를 발견하는 토대가 되었으며 데카르트는 환경을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인지적 자원을 오로지 사고 실험에만 투입하는 효율성을 달성했습니다. 2.3. 이 발자크의 커피, 아데노신 차단과 화학적 각성. 오노레 드 발자크는 하루 신전에 커피를 마시며 밤새 글을 썼습니다. 그는 커피가 위장에 들어가는 순간을 군대가 전장에 투입되는 것에 비유하며 기억은 기병대처럼 돌진하고 논리의 포병대가 마차를 끌고 달려온다고 묘사했습니다. 이는 카페인이 뇌의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하여 피로감을 억제하고 각성 상태를 유지시키는 약물적 기제를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비록 건강에는 치명적이었으나 발자크는 카페인을 통해 자신의 신경 전달 물질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초인적인 집중력과 생산성을 유지하는 화학적 해킹을 감행했습니다. 제2부 결정론 전복 전략, 수동적 해석의 한계와 신경가소성 기반 전복. 결정론 전복 전략은 유전적 한계나 환경적 제약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는 기존의 수동적 해석을 최신 신경과학으로 뒤엎고 모든 개인이 잠재력을 능동적으로 건축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3.1. 유전적 결정론의 오류, 후성 유전학적 주체성. 과거에는 유전자가 운명이라고 믿었지만 현대과학은 환경적 요소와 행동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후성 유전학의 메커니즘을 밝혀냈습니다. 우리의 경험, 시기, 스트레스, 운동과 같은 능동적인 행동은 DNA 서열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서도 유전자가 켜지거나 꺼지는 방식, 즉 유전자 발현을 변화시킵니다. 원형 해독 전략의 사례에서 관찰된 BDNF 증가는 단순히 영양 결핍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극한의 적응이라는 행동이 유전자 발현을 촉진시킨 결과입니다. 신경가소성은 뇌가 학습,
경험, 심지어 트라우마에 대한 반응으로도 신경망의 구조와 기능을 재조직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결정론 전복 전략은 이 가소성을 바탕으로 무엇이든 재설계 가능하다고 선언합니다. 3.2. 환경 결정론의 오류, 터널링 효과와 인지적 대역폭 확보. 환경 결정론은 결핍이 잠재력을 억압한다는 점에서 일부분 사실이지만 그 메커니즘을 인지적 대역폭 측면에서 이해해야 극복이 가능합니다. 가난, 만성 스트레스, 심리적 압박과 같은 환경적 결핍은 인지적 자원을 압도하여 장기적 안목과 문제 해결 능력을 저하시키는데, 이를 터널링 효과라고 합니다. 뇌의 모든 에너지가 당장의 결핍 해결에만 쏠려 IQ를 일시적으로 13포인트나 떨어뜨릴 정도로 인지적 대역폭을 잠식합니다. 잠재력 건축 전략은 이 터널링 효과를 전략적 자원 관리 모드로 전환하여 극복합니다. 현재의 결핍에 집중하는 대신 내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집중하여 뇌가 만성적인 비상 모드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합니다. 감사일기는 뇌의 주의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돌려 세로토닌 수치를 높이고 좁아진 시야를 넓혀 인지적 유연성을 회복시킵니다. 3.3. 잠재력 건축 전략의 철학적 토대, 자아공학. 잠재력 건축 전략의 핵심 철학은 자아를 고정된 실체가 아닌 언제든 제작성 가능한 서사이자 업그레이드 가능한 아바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원형 해독 전략이 보여준 천재들은 모두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환경을 통제한 플레이어들이었으며, 주어진 운명이나 유전적 한계에 순응하지 않고 자신의 뇌와 신체를 도구로 삼아 새로운 현실을 창조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아공학이라 부릅니다. 제3부 잠재력 건축 전략, 급진적 실행 프로토콜. 잠재력 건축 전략은 원형 해독 전략의 극한의 적응 기제를 재현하고 결정론 전복 전략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설계된 3단계의 신경서사적 해킹 프로토콜입니다. 4.1. 1단계 신경화학적 초기화. 현대인은 잠재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자극으로 인해 신경계가 마비되어 있습니다. 끊임없는 스마트폰 알림, SNS의 좋아요, 자극적인 음식, 포르노그래피는 뇌의 보상 예측 오류 시스템을 교란시키고 동기부여의 핵심 호르몬인 도파민의 기저치를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도파민 기저치가 낮아지면 어떤 일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무기력해집니다. 1단계는 채움이 아닌 비움을 통해 이 균형을 회복하여 원시적 생명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4.1. 1. 72시간 도파민 단식 프로토콜의 상세 서술. 이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망가진 도파민 수용체를 회복시키고 뇌의 보상 감도를 공장 초기화 상태로 되돌리는 생물학적 수술입니다. 대1. 차단의 서막과 신경과학. 필수적으로 스마트폰, PC 전원 차단 및 물리적 격리를 포함한 디지털 봉쇄를 해야 합니다. 설탕, 카페인, 가공식품을 금지하며 음악, 영상, 독서 금지, 대화 최소화와 같은 감각 제한이 요구됩니다. 이는 앤나 램부케 박사의 애브스터넌스 절제 단계에 해당하며 과 자극원을 제거하여 도파민 수용체의 하향 조절을 멈추고 항상성 회복을 유도합니다. 대2. 직면의 실현과 DMN.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며 지루함을 견뎌야 합니다. 허용 활동은 걷기, 명상, 손글씨 저널링, 물 마시기 등이며 불안, 공허함, 수치심이 올라올 때 피하지 않고 관찰하는 내면 대면이 중요합니다. 지루함은 창의성의 전제 조건이며 외부 자극이 차단될 때 뇌의 현저성 네트워크는 내부 신호에 민감해지고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가 활성화되어 억눌려 있던 생각과 감정을 처리하고 자아 통합을 시작합니다. 대3. 재설정 리부트의 도래와 도파민 스파이크, 고통의 도입을 위해 고강도 인터벌 운동 또는 냉수 마찰을 수행합니다. 이후 업무 학습 등 필수 도구만 선별적으로 사용을 재개하며 노력, 보상의 순서를 철저히 지키는 규칙을 수립하는 루틴 재설계를 해야 합니다. 냉수 노출이나 고강도 운동은 도파민 수치를 기저치 대비 250%까지 상승시키면 그 효과가 장시간 지속되어 지속 가능한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앤드류 휴버만 교수의 조언대로 도파민 단식 후에는 결과가 아닌 노력 그 자체를 보상으로 여기는
마인드셋 훈련이 필수적이며 공부하는 행위, 운동하는 고통 그 자체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도록 뇌를 재훈련시켜야 합니다. 4.1. 이 생리적 한숨과 미토콘드리아 심리생물학의 통합. 잠재력을 발휘하려면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지만 현대인은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 전전두엽 기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폐포는 찌그러지며 산소 교환 효율이 떨어지는데 이를 즉각적으로 복구하고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맞추는 가장 빠른 방법이 생리적 한숨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는 스트레스 상황이나 수면 중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호흡 패턴입니다. 실행 방법은 코로 깊게 들이마신 후 폐가 가득 찼을 때 다시 한번 짧게 들이마셔 찌그러진 폐포를 팝업시키고 입으로 천천히 들이마신 시간보다 2배 이상 길게 내뱉는 것입니다. 이 호흡은 폐의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배출하고 심박 변이도 HRV를 높여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며 명상보다 빠르게 실시간으로 편도체의 과잉 활동을 진정시키고 전전두엽의 인지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잠재력 건축 전략 실행자는 중요한 업무 전이나 감정이 격앙될 때 반드시 이 호흡을 통해 뇌를 새로 고침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정신력은 뇌세포의 에너지 대사 능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마틴 피카드 박사의 연구에 기반한 미토콘드리아 심리생물학은 미토콘드리아가 단순한 에너지 공장이 아니라 심리적 스트레스를 감지하고 반응하는 사회적 소기관임을 밝힙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이는 뇌의 에너지 부족으로 이어져 의지력 고갈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행할 에너지가 없습니다. 간헐적 단식, 냉수 노출, 유산소 운동은 미토콘드리아의 생물학적 생성을 촉진하며 신체적 에너지가 충만해야 정신적 의지력도 발휘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연결고리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4.2. 2단계 인지적 재구성. 신경화학적 리셋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그 위에서 구동될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할 차례입니다. 원형 해독 전략에서 보았던 위인들은 평범한 자아를 뛰어넘는 또 다른 자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뇌의 작동 방식을 바꾸는 고도의 인지 전략입니다. 4.2. 1. 배트맨 효과와 얼터에고 설계의 심화. 비욘세는 무대 공포증을 이기기 위해 사샤 피어스라는 페르소나를 만들었고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배트맨 역할을 맡은 아이들은 자기 자신으로 과제를 수행할 때보다 훨씬 더 긴 인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에단 크로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1인칭 시점 나는 불안해해서 3인칭 시점 배트맨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로 전환하는 자아분리는 뇌의 활성 영역을 변화시킵니다. 감정 중추인 편도체의 과잉 반응이 억제되고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실행 기능이 강화됩니다. 이는 불안과 두려움을 내 것이 아닌 관찰 대상으로 만들어 객관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합니다. 얼터에고 설계 프로토콜은 현재 당신을 가로막는 요소, 즉 공포, 게으름, 소심함을 명확히 정의하고 당신이 원하는 특성, 즉 대담함, 끈기, 냉철함 등을 가진 대상을 찾아 영웅의 속성을 추출합니다. 그 캐릭터에게 이름을 붙이고 그 캐릭터로 변신하는 물리적 트리거를 설정하는 소환 의식을 통해 상상의 세계와 현실을 연결하는 닷 역할을 하게 합니다. 4.2. 서사적 정체성 제작성과 ERN 활용의 통합. 인간은 이야기하는 동물이며 댄 메가담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이야기로 구성하여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트라우마나 실패를 겪은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자신의 서사를 비극으로 쓴다는 점입니다. 메가담스 교수는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고난을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 즉 구원의 서사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우리는 나는 실패했다가 아니라 나는 시련을 겪었지만 그것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고 더 강해졌다라고 서사를 제작성해야 합니다. 조셉 캠벨의 영웅의 여정 구조를 삶에 대입하여 현재의 고난을 시련의 동굴 단계로 인식하는 인지적 재구조화는 회복 탄력성과 주체성을 회복시킵니다. 또한 우리가 실수를 저지를 때
뇌에서는 오류 관련 부적 전이인 ERN이라는 전기 신호가 발생하며 이는 전측 대상회에서 발생하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수할 때 ERN 신호가 더 강하게 발생하고 뒤이어 문제 해결을 위한 주의 집중 신호가 뒤따릅니다. 반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ERN 반응이 약하거나 이를 무시하려 합니다. 잠재력 건축 전략 실행자는 실패를 능력 부족의 증거가 아니라 뇌가 학습하고 있다는 전기적 신호로 재해석하고 실패의 불쾌한 감정은 뇌가 신경망을 수정하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이 신호를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할 때 뇌는 성장합니다. 4.3. 3단계 환경과 행동의 게임화. 아무리 강력한 의지력도 결국 고갈되는 자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고 뇌가 저절로 움직이게 만드는 게이미피케이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유카이 초우의 옥탈리시스 프레임워크를 개인의 삶에 적용하여 지루한 성장의 과정을 중독성 있는 게임으로 바꿉니다. 4.3. 1. 인생 RPG 시스템 구축의 서술. 당신의 목표를 퀘스트로, 노력을 경험치로 치환하는 인생 RPG 시스템은 도파민 보상, 회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킹하는 기술입니다. 메인 퀘스트는 장기 목표로 설정되며 이를 달성하면 레벨업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나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와 소명이라는 핵심 동기를 부여합니다. 일일 퀘스트는 매일의 루틴에 구체적인 XP를 부여하며 완료 시 진행 상황을 시각화하여 발전과 성취 동기를 고취합니다. 보스 레이드는 가장 두려워하는 일을 설정하며 성공 시 큰 보상 치팅 데이, 쇼핑을 부여하여 얻기 힘든 보상을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희소성과 조바심을 유도합니다. 길드 시스템은 스터디 그룹이나 운동 파트너를 통해 서로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감시하게 합니다. 이는 동료 압박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사회적 영향이라는 동기를 이용합니다. 페널티는 목표 달성 실패 시 기부하거나 싫어하는 행동을 수행하도록 설정하며 이는 잃기 싫어하는 본능을 자극하는 손실과 회피 심리를 이용합니다. 핵심은 즉각적인 피드백입니다. 뇌는 지연된 보상보다 즉각적인 보상에 반응하므로 체크박스를 채우는 순간의 작은 쾌감이 행동을 지속시키는 연료가 됩니다. 헤비티카와 같은 앱을 사용하거나 엑셀이나 노션으로 자신만의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4.3. 이 환경 디자인, 딥워크를 위한 신성한 공간. 스티브 잡스는 미니멀리즘을 통해 의사결정 피로를 줄였고 벤자민 프랭클린은 철저한 시간 블로킹을 통해 몰입을 유도했습니다. 데카르트가 난로방을 이용했듯이 우리에게도 현대판 난로방이 필요합니다. 맥락 의존적, 기억을 활용하여 특정 장소에서는 특정 행동만 하도록 뇌를 조건화해야 합니다. 침대는 수면 전용, 책상은 학습 전용이어야 하며 스마트폰을 침실에 두지 않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과 아침의 정신 상태가 달라집니다. 뇌의 등대 역할을 하는 현저성 네트워크는 중요한 자극을 선별하여 주의를 집중시키므로 책상 위에 스마트폰이 있으면 뇌는 무의식적으로 그 잠재적 알림을 감시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시야에서 방해 요소를 완벽하게 제거하여 현저성 네트워크가 오직 과제에만 집중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제4부 통합전략 안티프레질 건축가. 이 최종 단계는 원형 해독 전략의 통찰과 결정론 전복 전략의 비판을 기반으로 잠재력 건축 전략의 실행 프로토콜을 통해 극한의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성장하는 안티프레질한 자아를 건축하는 통합 전략입니다. 5.1. 의지력의 해부학, 전측 대상회 키우기. 최근 신경과학은 의지력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뇌의 특정 부위인 전측 대상회와 MCC와 관련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데이비드 고긴스와 앤드류 휴버만의 대담에 따르면 AMCC는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수행할 때 활성화되며 물리적으로 커집니다. 즐거운 일을 할 때는 커지지 않습니다. 비만인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할 때 이 부위가 작아져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침, 매일 당신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나씩 수행하십시오. 찬물 샤워, 비 오는 날의 러닝, 가장 어려운 전공, 서적 읽기 등은 단순한 고행이 아니라 뇌의 의지력 근육을 벌크업하는 훈련입니다. AMCC가 발달하면 노화에 따른 인지 기능 저하를 막고
삶에 대한 전반적인 주체성이 강화됩니다. 5.2. 최종 통합 프로토콜 신경서사적 해방. 원형 해독 전략이 증명한 고난의 코드는 결정론 전복 전략이 주장하는 유전적 한계를 후성 유전학적 주체성으로 돌파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잠재력 건축 전략은 이 모든 것을 행동 패턴으로 정교하게 구현합니다. BDNF 및 신경가소성 해킹, 원형 해독 전략의 라마누잔처럼 잠재력 건축 전략의 72시간 도파민 단식 및 냉수 마찰은 BDNF 분비를 촉진하고 신경가소성을 극대화하여 뇌를 학습에 최적화된 생존 모드로 전환합니다. 의지력 회로 해킹, 원형 해독 전략의 루즈벨트처럼 잠재력 건축 전략의 AMCC 강화 훈련은 결정론 전독 전략의 유전적 나약함을 극복하고 의지력의 물리적 실체를 건축하여 정서적 탄력성을 확보합니다. 서사적 재프레이밍, 결정론 전복 전략이 만든 피해자 마인드셋은 잠재력 건축 전략의 영웅의 서사를 통해 시련을 겪고 성장하는 영웅의 서사로 대체됩니다. 실패는 오류 관련 부적 전이 ERN의 활용을 통해 성장 데이터로 재해석됩니다. 5.3. 결핍 마인드셋의 터널링 탈출 전략. 결정론 전복 전략이 견고한 터널링 효과에서 벗어나기 위해 잠재력 건축 전략은 인지적 대역폭을 확보하는 통합 전략을 사용합니다. 전략적 자원 관리, 현재의 결핍에 집중하는 대신 내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전략적 자원 관리 모드로 전환하여 뇌의 비상 모드를 해제합니다. 감사일기와 세로토닌 감사일기를 통해 뇌의 주의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돌려 세로토닌 수치를 높이고 좁아진 시야를 넓혀 인지적 유연성을 회복시킵니다. 결론, 당신의 신화를 건축하라. 더 콜 투 애드벤처. 우리는 원형 해독 전략과 결정론 전복 전략의 심층 분석을 통해 인간 잠재력의 폭발적 발현을 목격했으며 잠재력 건축 전략을 통해 그들의 고난 코드를 재현 가능한 알고리즘으로 해독했습니다. 라마누잔의 직관, 루즈벨트의 투지, 테슬라의 상상력은 특별한 소수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유전자와 신경계 속에 잠재된 공통의 유산입니다. 잠재력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되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 담긴 프로토콜들은 당신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혁명입니다. 72시간의 도파민 단식으로 뇌를 깨우고 얼터에고라는 갑옷을 입고 인생이라는 RPG 게임의 플레이어가 되십시오. 하기 싫은 일을 기꺼이 수행하며 AMCC를 키우고 실패를 데이터로 결핍을 훈련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영웅의 서사를 써 내려가십시오. 이 보고서는 당신의 뇌 속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우는 알람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전전두엽에 달려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덮고 다시 무의미한 스크롤을 내리는 NPC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당신만의 신화를 써 내려가는 전설적인 플레이어가 될 것인가? 기상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잠재력을 해방하십시오. A. 잠재력 건축 전략 즉시 실행을 위한 일주일 스타터 키트 서술. 이 보고서를 읽는 행위는 이미 잠재력 건축 전략의 첫 번째 단계인 인지적 재구조화를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 7일간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통합 원칙에 따라 신경생물학적 목표를 가지고 설계되었습니다. 월요일은 리셋의 날입니다. 아침 찬물 샤워 1분과 스마트폰 알림을 모두 끄는 것을 액션 아이템으로 하여 도파민 디톡스를 시작하며 이는 도파민 기저치 회복과 BDNF 자극을 목표로 합니다. 화요일은 아이덴티티의 날입니다. 나의 얼터에고 이름과 토템을 정하는 액션 아이템을 통해 자아 분리 훈련과 전두엽 실행 기능 강화를 수행합니다. 수요일은 인바이런먼트의 날입니다. 책상을 정리하고 집중 트리거, 즉 조명이나 음악을 설정하는 액션 아이템을 통해 현저성 네트워크, 최적화 및 DMN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목요일은 윌파워의 날입니다. 가장 하기 싫은 일 한 가지를 무조건 수행하는 액션 아이템을 통해 전측 대상의 AMCC의 물리적 벌크업을 실행합니다. 금요일은 게미피케이션의 날입니다. 일주일 목표를 퀘스트로 만들고 보상을 설정하는 액션 아이템을 통해 옥탈리시스를 통한 도파민 보상 회로에 긍정적 해킹을 시도합니다. 토요일은 내러티브의 날입니다. 한 주간의 실패를
영웅의 시련으로 일기 쓰기를 액션 아이템으로 하여 인지적 재구조화 및 ERN 신호재 해석을 수행합니다. 일요일은 레스트의 날입니다. 반나절 도파민 단식과 자연 속 산책을 액션 아이템으로 하여 DMN 활성화 및 미토콘드리아 회복을 촉진하여 다음 주를 준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잠재력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능동적으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보고서의 코드를 해독한 당신은 이미 NPC의 삶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당신의 전전두엽에 달린 선택을 실행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당신의 성장 데이터를 기대하며 저희 집단지성 프로젝트는 여러분의 궁극적인 자아 해방을 응원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당신의 성장을 위한 강력한 트리거가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